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물로 이제 씻어낼 때도 보면은 그냥 물로 씻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탄산소재가 약재가 들어있는 물로, 물로 청소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내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은 급수나 내처리제, 첨가제를 주입해서 수질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 보존일 경우 아까 소다만 수법이라고 했죠. 각 알칼리 수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배수해서 물을 쫙 뺀 다음에 보면은 자 아까 수세 있죠. 물로 고압에 이제 호수나 물로 한번 씻어주는데 자 이런 탈산소리가 들어있는 물로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보면은 물을 급수해서 채우고 이때 첨가제를 주입해서 적정한 수질로 맞춘 다음에 재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일러 운전 시작 직후에 이제 보일러 내처리입니다. 자, 방식 보존수가 넣어져 있는 상태로 운전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높게 올라가지 않은 경우에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불로 분출을 통해서 유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방식 보존수가 함유되어 있지 않는 내처리제를 이때 이제 급수를 통해서 분출하는 만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질 시험을 통해서 적정한 수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식 보존수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출을 통해서 빼주고 또 내처리제, 첨가제가 들어있는 물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해서 그 물을 이렇게 교환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방식, 부식방지용 보존수를 전부 불로해서 급수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 보일러 내처리와 탈기기에 의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식 보존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첨가제와 탈기기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가동할 때는 탈기기가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첨가제 중에서 내처리제, 첨가제 중에서 자, 이런 탈산소제 양을 늘려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탈기기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은 이때 탈산소제 양을 줄여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약간 건조보존법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보일러에 응급 보존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표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자, 장기 보존법, 단기 보존법, 그리고 응급 보존법. 종류가 보면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응급보존법이 있습니다. 자, 응급보존법을 다른 말로 대기보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대기라는 게 보면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일러가 운전 휴지 중일 때, 자, 여러분들 운전을 안 하고 휴지, 보일러를 이제 보존을 할 때입니다. 이때, 언제 갑자기 사용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 보존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나 장기로 이제 딱 가동을 안 하고 보존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 보존하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응급 보존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응급 보존법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 대기 휴지 기간이 길어도 일주일 미만이라면은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주의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지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은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주의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응급보존법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풀린 것.
자, 응급보존법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이겁니다. 자, 대기 유지 기간이 길어도 일주일 미만이면은 특별하게 응급 조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자,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이겁니다. 자, 3번. 네. 두 번째 지문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번 재사용 일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재운전에 들어갈 때 재사용의 결정으로부터 실제 징기를 필요로 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소다 만수법 또는 보통 만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자, 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사용을 언제 이제 들어갈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만수법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전환해서 이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건조보존법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 뭐 건조제나 이런 것들도 치워야 되고 또 보면 공기와 보면 이런 것들을 치환시켜야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물도 채워야 되고요. 그래서 자,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자, 이런 만수보존법이 아니라 건조보존법 사용하는 거 좋다.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언제 재사용할지 알 수 있을 때는 만수보존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수보존법은 자, 금방 대응이 가능한데 자, 건조보존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준비 세팅하는데. 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네, 이게 세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자, 재운전 일시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경우고 예상할 수 없는 경우는 자, 3일간 운전하고 8일간 휴지하는 등의 단속 상태일 때, 그러니까 보일러를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며칠 간격으로 띄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응급보존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일 운전하고 8일간 사용 안 했다가 또 다시 3일 운전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때는 응급보존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명절 같은 거네요. 명절 같은 거. 그렇죠. 맞습니다. 명절같이 이렇게 만약에 명절에서 직원들이 다 휴가 갔으면은 그때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은 사용을 중지했다가 또 이제 다음 주 보면은 이런 이제 또 금요일로 나오죠. 그때 이제 다시 또 운전했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응급보존법은 자, 원형 보일러, 이게 원통형 보일러죠. 또 주철제 보일러 및 저항용이면서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자, 수간 보일러에서는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이것도 응급 보일러도 사용하는 보일러가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또 자, 보면 간단한 형태의 이제 수간 보일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자, 이외의 보일러일 경우에는 대기 유지일 경우라도 건조법이나 만수법 이런 것들을 중에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뭐 간단한 보일러 보면 구조가 간단한 보일러에서 응급보존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 그럼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내용을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객관식 문제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보일러 응급 보존법에 대한 자,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여기 가번부터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가번이 1번입니다. 자, 휴지전. 자, 보면은 가동을 안 할 때 보일러 수는 pH가 뭐 10.5에서 11 정도로 자,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11에서 11.8 정도로 사용을 하죠. 자, 보일러수 중에 용존산소를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자, 아황산소다 또는 히드라젠 이게 탈산소제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일러 내부에 보면은 첨가제 중에서 탈산소제를 공급하면은 용존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정지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정지시키고 4일마다 보일러 수를 배출해서 보일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늘 수위를 바꾼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지금 4일마다 보일러 수를 배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위를 좀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네킹이라고 해서 이게 또 부식의 일종이에요. 뭐냐면은 수면 있죠. 수면 부분에 T 모양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네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수면 위치 있죠. 이거를 수시로 바꿔줘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많이 정지시키고 자, 보일러 수를 4일마다 한 번씩 배출해주고 수위를 보면은 일정하게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수위를 수시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4일에 한 번씩은. 그래서 이 수준선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면선이 보면 T 모양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네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요. 자, 수준선. 자, 원래 이제 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부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4일마다 각각 수위를 자, 낮추어 가다가 자, 수위가 수면계 유리관의 하부까지 내려가면은 유리관 하부라고 하면 여기가 안전저수이죠. 내려가면은 자, 다시 유리관 상부 정도까지 급수해서 수위를 상승시킨다. 4일에 한 번씩 자, 분출을 통해서 물을 조금씩 수면을 낮추다가 안전저수위에 도달하면 다시 물을 한 번 더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면 부분에 보면 T 모양의 부식, 네킹을 이제 방지한다고 했죠. 자, 동일 수위에서 오랫동안 방치해두지 않도록 조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보일러수의 온도는 철을 부식시키기 쉬운 온도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온도가? 책에 333 334. 그 다음에 53 53 됐죠? 이거 잘못됐어요. 자, 353입니다. 이렇게 켈빈 온도. 네, 3자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자, 철을 부식시키기 쉬운 온도가 자, 보면은 334 여기다가
273을 빼주면은 일반 온도로 좀 바꿀 수가 있죠. 섭씨로. 그러면은 60에서 80도. 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을 부시기 쉬운 온도가 60에서 이제 8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온도를 그 온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이하의 온도로 해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0에서 이제 8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내용을 살짝 바꿨어요. 이하인데 보면은 그 이상의 온도로 해두어야 된다. 그러면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위는 일정하게 해둔 채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요. 아까 네킹이라고 해서 수면 이 모양이 부식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보일러수의 수질은 거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약품을 이제 첨가해서 보급을 해야죠. 그래서 수시로 보면은 수질 검사에서 약품 농도가 이제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휴지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응급보조법은 아까 이거 내용 한번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70페이지. 자, 여기도 이제 객관식 문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에 전기, 계측, 제어, 설비, 보존 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자, 보일러 휴지 중 보존을 위해서는 자,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보일러를 이제 휴지 가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전원을 보면은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자, 습기 및 분진, 자, 수분이나 또는 이런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에 이렇게 커버를 설치하는 게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기 및, 자, 보면 분진,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자, 전기 설비에 보면은 커버를 씌운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트롤 박스, 제어 판넬이죠. 자, 컨트롤 박스나 전동기, 모터는 전기 설비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트롤 박스나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문은 71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지문이에요.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지문. 자, 계측 제어 설비는 개통과 자, 분리하여 커버를 씌우고 가능한 한 원 상태가 유지되도록 건조한 곳에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바꿨죠. 제어 계측 설비는 개통과 분리하면 안 되며 분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곳에 이제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직사광선이 내일 시에는 곳에 보관한다. 그때 여러분들 자 건조하고 서늘하고 보면은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거지 여기 직사광선 햇빛이 보면은 내리쬐는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내용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내용 돌아가서 70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죠. 7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은 자, 전기 계측 제어 설비입니다. 자, 이거를 휴지 기간 동안 이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보일러 휴지 가동 안 할 때 당연히 전원은 차단해서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습기, 수분이나 보면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합선이라든지 또는 화재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 같은 거, 비닐 커버나 이런 걸 씌워서 자,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거죠. 또 컨트롤 박스나 이제 전동기 보면은 갑자기 휴지가 끝난 후에 보면은 재가동할 때 자, 다시 가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모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도는지 뭐 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자, 관리하고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컨트롤 보드 보존입니다. 네. 자, 보일러 보존에서 이제 전기 설비 중에서 분전만이라고 하면은 전기가 이제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 파넬 같은데 여기에 배선에 단선용 선이 끊어졌는지 접속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습기나 분질, 먼지 같은 게 이제 누입되는지 자, 않도록 자,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커버를 씌워서 보호를 해줘야 되죠. 자, 분전 반대에는 뭐 누전 차단기라든지 전자 개폐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전자 접촉기가 여러분들 MC였죠. 전자 개폐기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 있는 거죠? MC하고 그렇죠. 과전류 계동기 THR 이게 두 가지가 합쳐졌으면은 이게 이제 전자 개폐기가 됐죠. 자, 접촉 부분에 점검이나 청소를 한다. 네. 거기에 보면 뭐 전선 케이블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자, 제어용 전원 케이블 절연 상태, 전기 차단 상태를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분전반 이제 내부를 들어가서 가열용 램프를 설치하거나 건조대 등을 투입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분전반 내부가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 가열용 램프, 여러분들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램프 같은 게 보면 열이 발생나죠.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은 자, 건조하게 유지된다는 거고, 또는 여의치가 않으면은 건조제 이런 것 등을 자,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수분을 자, 흡수해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정기적인 이제 보호 장치입니다. 자, 보면은 저수위 차단 장치 이게 이제 고저수위 경보기죠. 화형 검출기. 그래서 이제 저수위 차단 장치 고저수위 경보기는 수위를 감시하고 화형 검출기. 자, 화형 유무를 이제 감지하는 거죠. 자, 전동기 과전류 보호 장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THR 열동형 과전류 배정기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과전류 흐른다 그러면 차단해서 전동기 모터를 보호하는 거죠. 자, 가스 누설 검출기. 네. 그래서 뭐 가스 압력 뭐 하한 스위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가스가 이제 하한 스위치도 있고 누설 스위치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가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죠.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동기의 보존입니다. 전동기면 여러분 모터죠.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급수 펌프라든지 또는 송풍기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동기 급수 공급할 때 급수 펌프라든지 또는 연료 이송 펌프라든지 분열 펌프라든지 또는 송풍기 이런 데 주로 전동기 모터가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원상태로 이상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이 이제 청소하고 건조시킨 후에 커버를 씌워서 습기가 없도록 따로 이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또 보관 중에는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되면 녹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전기를 차단한지 절연 저항계로 이제 측정을 해봅니다. 자, 절연 저항값이 기준치보다 낮으면은 건조시켜서 자, 여러분들 수분 같은 걸 제거해 주고요. 자, 규정치 이상이다. 네, 이상이 되도록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하한값이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다 높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전동기 절연 저항 또는 보관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뭐 습기라든지 또는 먼지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은 계측 제어 설비 이제 보존법에서 아까 이렇게 계측 제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측 장치들이 있죠. 한마디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압력계라든지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계측기 보면은 측정하는 장치들입니다. 자, 이런 설비들은 아니 사용 안 할 때 분리해서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자, 수분이나 먼지와 이제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건조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어기기 및 조절기 이제 보존입니다. 자, 연료나 수위, 압력, 온도에 대한 제어기 및 제어용 발신기, 네, 뭐 트랜스미터 등은 개통관이 분리해서 비닐로 씌워서 건조한 곳에는 보관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용할 때는 다시 이제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각종 릴레이, 타이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어 판넬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개통관이 분리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 다시 끼워서 사용하는 게 좋죠. 자, 제어기기 및 조절기 주변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을 해야 되고요. 뭐 전자 제어 설비, 기타 장치들은 자, 장기 휴지하게 되면은 변형이나 성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성능 저하가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록계 및 지시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스 설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압력 기록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태엽 있죠. 이렇게 감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원판이 이렇게 돌아요. 이게 종이로 돼 있어서 이거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펜이 달려 있어갖고 이 펜이 압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압력 기록계, 가스 설비에서의 압력 기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록계 및 지시계 이제 보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용을 안 할 때, 보일러 휴지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기록계에 있는 잉크 튜브 또는 펜, 자, 이런 것 등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보관을 해줘야죠. 왜냐면은 그대로 두게 되면은 잉크나 이런 게 이제 굳어버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바로 잉크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또 여러분들 이걸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녹여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자, 잉크 튜브 내 잉크를 제거하여 고착 보면은 굳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지시계는 지침이 이탈이 없고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 정도만 가볍게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